분석을 맡은 디지털 휴머니티의 D조입니다. 저희 D조는 문민지, 이석일, 정주영, 조호윤, 최지우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저는 발표를 맡은 문민지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베스트셀러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서점과 그리고 베스트셀러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아주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추 서점 시대로 저희는 되게 많은 서점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베스트셀러를 보고 많이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책을 사러 인터넷 서점을 들어갔을 때 상이한 베스트셀러 순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혹시 사이트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순위의 다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각 서점들은 어떠한 책을 가지고 어떠한 책을 선호하고 이용자들은 어떠한 서점의 책을 주로 찾는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저희는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베스트셀러 정보를 제공하는 3개의 서점, 예스24, 교보문고, 그리고 알라딘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5년간의 연간 베스트셀러 탑10의 이 소개글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올라온 베스트셀러가 출간된 서점, 출판사, 작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소개글을 가지고 했고요. 가장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교보문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건 알라딘인데요. 그래서 책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면 교보문고, 그리고 가장 적은 아주 사소한 단어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알라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15,000개의 단어를 분석을 했고요. 저희는 서점별로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서점이 어느 단어를 많이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해두었을까, 그리고 서점 간의 이용자들의 취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자, 독자라는 아주 간단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아서 교보문고의 경우에는 저자에 대한 단어가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알라딘과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독자에 대한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교보문고는 책을 소개할 때 저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알라딘과 예스24의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내용을 제공해주자라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인생, 생각, 삶,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교보문고와 예스24의 경우에는 대비적으로 알라딘에서 인생, 생각, 청춘, 삶 이 4가지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개발과 힐링이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성을 반영되어서 자기개발서 아니면 에세이 같은 부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인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보문고의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에세이류가 베스트셀러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야기, 책 등의 단어는 제외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람, 자신, 마음, 사랑, 세계, 삶, 인생 이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음 키워드, 사람, 자신, 마음과 같은 키워드가 나타났을 때 좀 더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종합적이 아닌 이제 연도별로 단어들을 보아서 연도별로는 어떤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좀 더 올라갔을까라는 것을 분석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2010년에서 14년까지 총 5년간을 보았을 때 2013년을 전후로 해서 키워드가 많이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청춘과 경제라는 키워드입니다. 청춘과 경제 같은 키워드에는 2010년에는 살짝 올라가다가 갑자기 2012년에 청춘이 계속 유지되고 경제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청춘이 확 내려가고 경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들이 경제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춘이 내려가는 것은 청춘에 관한 애정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고 청춘보다는 경제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경제야 말고 사람과 마음,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람, 마음,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힐링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힐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자의 행복을 찾고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이 서점별 베스트셀러 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힐링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의 청춘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는 서점, 출판사, 저작 이 세 개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알라딘과 교보문고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예스24가 제외되고 그 다음 인터파크가 들어갔는데요. 이 세 개의 사이트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문학동네, 열린책들, 해커스토익입니다. 문학동네의 경우에는 알라딘이 가장 큰 빈도를 보이고 이후에 차례대로 교보문고, 인터파크 순으로 빈도가 가장 높고요. 해커스어학연구소는 인터파크와 약한 빈도수 보이지만 알라딘과 교보문고에서는 공통적으로 강한 빈도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책들 같은 경우에는 알라딘과 인터파크에서 중간 크기의 빈도를 보이고 교보문고에서는 약간 약한 빈도수를 보입니다. 세 개의 출판사에서 가장 공통 빈도를 보이는 것은 있지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이트별로 어떠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포북의 세 개 출판사가 고르게 출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좀 더 다양하게 베스트셀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밝은 세상, 비즈니스 북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들 출판사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다침없는 동화, 웅진 주니어, 시공 주니어 등 많은 어린이들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책 외에도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한 번에 책을 사면서 그리고 다른 것을 살 수 있기에 그런 한 점이 좀 더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로는 서점과 저자를 했는데요. 서점은 아까 세 개는 동일하고요. 이제 어떠한 저자가 어떠한 서점에서 더 많이 팔리는가, 사람들은 어떠한 저자를 더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세 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데이비드 채, 그리고 요나스, 그리고 법륜 스님입니다. 데이비드 채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어학 연구소의 대표 저자로 교보문고에서 가장 강한 빈도수를 보입니다. 그러나 출판사 네트워크에서 해커스어학 연구소와 교보문고와 알라딘 단어수가 빈도수가 강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것은 그냥 해커스 토익에서 데이비드 초를 굉장히 많은 공통 저자로 내세우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해커스 토익이 많이 팔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성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을 출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법륜수님의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분석한 2013년, 2014년 중에서 2013년에 법륜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목할 점 같은 경우에는 알라딘이나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아니면 정근만리를 쓰신 조정래 작가님께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작가님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이걸 많이 찾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교보문고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보문고는 좀 더 출판사를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마법천자문이나 아니면 이제 동화책을 많이 쓰신 한교 씨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베스트셀러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서점에도 트렌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 떠오른 4가지 키워드를 보면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점, 그리고 작가, 그리고 출판사에 관해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타겟으로 하는 출판사들이 인터파크로 좀 더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보다는 출판사에 많이 받지만
인터파크나 알라딘이 동시에 똑같은 작가들이 나타나는 것을 따라서 취향이 많이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외가 존재하고 아무리 출판사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도 예외가 존재하므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독자에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